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뜨거웠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정찰 풍선을 보내서 미국이 격추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또 관련해서 보도 살펴보시면 중국이 군수 장비를 공급해 오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왔다는 소식까지 나온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적인 제재로 이 러시아로 수출이 제한된 품목들 중 무려 8만 4천 건 정도가 러시아로 유입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는 중국 측에서 납품을 한 군용 헬기와 전투기 부품 등이 유입됐고 이 부품들이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또 러시아는 2월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반도체 수출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중국과의 교류로 이전 수준을 금방 다시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5일에서 6일로 계획됐던 이 방중 기간에 이 같은 러시아의 지원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로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죠. 한편 미국은 현재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튀르키예와 또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들마저도 이제는 중국의 등을 돌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선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구축해온 친중 네트워크에도 최근에는 이렇게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정찰 풍선 리스크, 미중 갈등 리오프닝인데요. 이 정찰 풍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영일 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요, 그동안 우리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쫓아오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 시절도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안 좋은 의미로 리오프닝이 되느냐, 풍선 때문에 생긴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보죠. 우선 세 가지 플로우 나눠보겠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너무 오랜만에 보는 단어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주와 관련 투자 전략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의 첫 번째부터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중국이 리오프닝 했더니 이상한 걸 또 리오프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 미중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 코로나 이전에 가장 핫했었던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그거였죠. 네,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미중 분쟁 이야기 나오면은 시장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네. 반사수혜주들이 또 마구 날뛰는 그런 시장에서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미중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이러한 이 관계들, 이념이 이러한 싸움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신냉전이라는 키워드까지 이끌어냈죠. 그렇군요.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이 신냉전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졌고, 역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은 대만을 노리는 중국의 야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서방 국가들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작년에 사실 또 이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뭐 계획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멀지 않았다. 대만 침공을 이제는 할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저는 정말 작년에 이 전쟁이 세계적으로 퍼지나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걱정됐었어요. 예, 많이 이제 걱정이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뭐 어찌됐든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이슈들은 잠들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이 신냉전이라는 키워드까지 번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 미중 간의 또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좀 화해를 하는 듯한, 그리고 잠시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다보스 포럼에 이제 이 류오 부총재와 그 다음에 이제 옐런 의장이 참여를 하면서 이 두 분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거든요. 양국 경제 아이콘들이 왔네요. 그렇죠. 경제 아이콘들이면서 이제 이 이야기 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올해는 좀 쉬자. 올해는 싸우지 말고 의미가 있어요, 이런 대화들. 네, 올해는 좀 싸우지 말고 그럼요. 이제 지금 계속 관세 부과한다라든지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관련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잠시 쉬어가고 우리 올해는 나라 살리는 데에 좀 집중을
집중을 하자. 각자의 나라에 좀 집중을 하자. 약간 이러한 내용의 스탠스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이 방중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또 풍선을 날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풍선이 갑자기 또 이게 웬 뜬금없는 풍선이냐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이겁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군사용 정찰 풍선인데,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가장 핫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드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비슷하게 날리는 건 비슷하게. 네. 뭐 작년 12월에 드론, 북한발 이제 드론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을 했고, 그랬죠. 장기간 또 이 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묵과를 할 수 없다. 영공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왔잖아요. 영공이 뚫리면서 정찰용 드론 부대 다시 한번 이제 좀 창설을 해야 된다.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널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군사용 정찰 풍선이 이제 격추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찰용 풍선이 상당히 이제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대략 이 기상을 좀 파악을 하는 풍선이 있는데 네. 기상을 파악하는 풍선은 약 한 직경 2m 정도 되거든요. 크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날린 풍선은 15m에서 20m 정도. 잔해만 해도 한 버스 두세 대 크기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날라온 경로도 보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날아갔네요. 네, 굉장히 좀 긴 거리를 날라왔고 네, 네, 네. 풍선이 이제 다른 어떤 관측 기기보다도 훨씬 더 관측을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정찰 풍선이 이제 군사용으로 쓰인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이제 영공을 좀 침투를 하게 되면서 전투기가 미사일을 쏴서 이제 격추를 한 그러한 사건이 주말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왜 정찰용 풍선을 대놓고 보냈느냐. 너무 그쵸. 네, 너무 대놓고 노골적이에요. 보낸 거잖아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그래도 대화하자는 이러한 스탠스였는데 네. 너무 노골적으로 이 풍선 딱 봐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 영공 침투용으로 보낸다?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냐? 일단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의 이 군사용 시설을 정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꼽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풍선은 이제 당문순이 미국에 보내는 신호다. 아직까지 중국은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또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너네 긴장 풀지 마. 약간 이제 이러한 이 스탠스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풍선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영공을 침투를 하게 되면서 미국과 이제 중국 양국 간에 약간 이제 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선에서 이제 외신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인프라 시설물이든 뭐든 정보를 빼내고 싶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많았을 것이다. 뭐 드론을 날려보낸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았는데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예. 이제 굳이 풍선을 보내는 건 예.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게 우리는 이러한 기술력 다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풍선을 당연히 좀 격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공을 침투를 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격추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풍선을 격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국은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좀 내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불만을 갖고 있죠? 영공을 침투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래요? 우리의 어떤 이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격추를 시켜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너네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그래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러한 이제 반응을 했고 예. 이제 어찌됐든 이 양측이 불만 사항은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미국은 당연한 이제 대응을 한 건데 네. 중국 중에서는 뭐 어찌됐든 본인들도 불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양측의 좀 불만이 다시 한번 이제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 미국이 정찰 풍선을 이제 격추를 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을 했지만 네. 양국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중국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중국에서는 불만을 표출을 했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또 이 군사적인 행동을 당연하죠. 중국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화의 스탠스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어긋나게 되면서 이제 이 방중까지도 예정이 되었었던 일정이 취소가 되는 그러면서 저런. 다시 한번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갈등, 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도 우리가 그냥 스쳐 보내지 말고
투자로 잘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수혜주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지금도 점을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오전에서 상당히 반응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결론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화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미중 갈등 수혜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의 이 흐름이 짧게 그냥 마감이 되고 그러한 수준에서 반응하는 수준에서 이제 마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얼마나 좀 크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텐데 관련된 종목으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혹은 이제 뭐 노바텍 혹은 이제 동국 RNS 거의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전체적인 또 중요 산업들에 들어가는 광물이다 보니까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양국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여기서 더 키워 나가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는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아직도 안 바뀐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공급망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지원안들이라든지 혹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리오 부총재와 그다음에 옐런 의장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각자 서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올해는 이러한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 잠시 좀 내려놓고 각 국을 살리는데 각 나라를 이제 살리는데 좀 집중을 하자 이러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갈등의 이러한 장기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하고 빠르게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적으로 오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텀으로 이해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이제 짧게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완전히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반응이 나왔다가 그냥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장기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슈로만 활용을 하는 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중 갈등은 반드시 크게 확대가 되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저는 이 대만에 대한 야욕을 과연 이제 버릴 것인가? TSMC요. 네, TSMC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대만이 또 이 미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닷길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요충지거든요. 그렇게 생긴 지형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항상 시달려요. 항상 이제 시달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에 이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침공을 할 거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로는 또 미국 CIA에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2027년 혹은 다른 해에 침공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저도 그거 봐서 내가 4년 내에 뭐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스탠스가 아까 이 은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을 약간 왕따시키는 분위기거든요. 미국도 IRA 법안이 결론적으로는 중국을 원자재 이슈에서 좀 견제하자 이런 부분이고 유럽의 RMA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이 원자재 공급망을 이제는 우리 각 국에서 잘 해내자라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탈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또 심화되고 있잖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강화가 되면서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워낙에 이 각 산업들에 대한 이러한 이 제한책을 많이 펼쳤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탈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작년에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미국으로 다시 간 곳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제 중국에 몰려서 특히나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화장품은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혹은 뭐 남미라든지 굉장히 또 많은 나라들로 이제 이 수입
수익 구간을 좀 다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중국 키워드는 작년부터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 중국이 각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원안을 늘린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했으나 네.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중국에 다시 한번 또 이 기업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오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해오던 나라였는데 이제 슬슬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처럼 못 성장한다. 예, 옛날처럼 못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런 성장도가 보여지는 나라는 인도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은 성장성도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왕따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과연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도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쉽지 어떤 않죠. 부분을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당연히 또 전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대만을 상대로 직접적인 침공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성장주와 기술주 및 차이나 모멘텀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내내 저는 순환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갈등 관련주들은 그냥 그렇게 탄력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단기적인 이슈로만 참고를 하시고 저번 주까지 성장주 기술주 굉장히 순환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차이나 모멘텀은 리오프닝 이번 달 말에 한번 이제 기대감을 살릴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러한 이 종목들 계속해서 순환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방산주도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더 관련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